네, 안녕하세요. 경매의 신 저자 우리옥션의 이성룡 대표입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영상은 과거에는 이제 법원 경매 특수 권리 심화적인 물건들만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법원 경매 정보와 지식들을 전달해오는 이제 지식인으로서 이제 제가 많이 알려져 있죠. 하지만 제가 경매의 신 책 외에도 뭐 다른 책도 이제 다 합해서 한 5권 정도로 됐었고, 그 중에 또 이제 부동산의 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서는 이제 완전 토지 공법에만 토지 공법만 집중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전달을 했었죠. 이제 토지 공법이라 하면 이제 국토종합계획으로 볼 수 있겠죠. 이제 국토종합계획이라는 것은 전 국토를 어떻게 이용하고 개발하고 보존할 것인지에 대한 20년 플랜을 국가 최상위 계획으로 만든 이제 나침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바로 이 나침반의 그 20년 플랜이 새롭게 나왔고, 여러분들의 20년 앞으로의 투자 가이드라인은 또 완전히 달라지셔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달라져야 될 것인가, 이런 어떤 역할과 견인을 하는 강의가 오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법원 경매 투자를 할 때 예를 들어서 특수한 권리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강의까지 깊게 들어가진 않고, 법정 지상권, 유치권, 지분 경매, 그리고 뭐 가등기, 그리고 뭐 분묘기지권, 여러 가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선순위 임차권 잘 알고 계시죠? 이런 어떤 권리들을 내가 공부해서 반값에 낙찰받아서 2배 수익을 내겠다. 좋아요. 그 기술만 가지고도 2배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 기술을 실현해서 수익을 내는 그 기간까지 만약에 내 땅이 이 기술과 관계없이 2배, 3배, 5배, 10배 오른다면요. 자, 그러면은 하나의 기술에 국한되어서 그 기술로 소송을 하고 승소하고, 뭐 법정 지상권 같은 경우에는 뭐 건물을 철거해서, 아니면 뭐 건물을 내가 직접 나의 소유권으로 가지고 와서 2배 수익을 내는 것, 거기에 더 넘어서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시점이 딱 지금이라는 것입니다. 4차 국토종합계획 20년의 플랜이 70, 80% 그대로 실현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국토종합계획을 보고서 미리 시장을 선점해서 투자를 해놓고 기사가 뜨기 시작할 때 이제 좀 팔 때 되었네, 이제 팔아야지, 이런 어떤 시각에서 여러분들이 버드뷰의 세상을 미리 큰 숲을 보면서 투자를 하신 분이 몇 분이나 되겠습니까? 제가 건방지게 교만하려고 하는 말이 아니라 4차 국토종합계획이 나왔을 당시, 그리고 지금까지 실제로 국토종합계획을 온라인상에서 다운받아서 직접 해독한 사람의 그 횟수가, 트래픽이란 표현이 맞을까요? 좀 아닐 수도 있겠네요. 아무튼 그 클릭 수가 굉장히 적다라는 것입니다. 물론요, 4차 국토종합계획은요, 몇백 장의 방대한 양입니다. 우리들 이거 보고 투자하라고 만든 투자 지침서가 아니라 우리 국가를 어떻게 이용하고 개발하고 보존할 것인지에 대한 어떤 행정적의 수단으로서 나온 것이죠. 그러다 보니 굉장히 어렵습니다. 말이 너무너무 어렵고, 이게 한국말은 맞는데, 이게 분명히 한국말은 맞는데 무슨 뜻인지 모르겠는, 우리가 법 공부해보면 잘 아시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문가들이 이제 국토종합계획을 많이 안 보고 투자를 한다. 그러나 70, 80% 그대로 실현이 된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들이 이런 말이 나오는 것 같아요. 전문가는 많은데 전문가는 별로 없다. 되게 뼈아픈 소리죠. 이게 웃고 넘어갈 소리가 아닙니다. 자, 지금 PPT를 준비했는데요. 우리 4차 국토종합계획 때의 이제 방대한 페이지 중에서 한 페이지만 두고서, 그리고 아주 기본적인 조건만 두고서 아주 그것도 거시적으로 한번 살펴보고, 앞으로의 5차 국토종합계획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투자를 하고 어떻게 큰 수익을 낼 것인지의 시기가 어떻게 돌아오는지, 그리고 우리는 지금 우리옥션은 이에 상응하는 어떤 투자들을 준비하고 있고, 또 어떤 투자를 최근에 하였는지까지 이 영상 안에, 그리고 이 PPT를 활용해서 전부 다 한번 최대한 짧고 80%의 거짓말일 수 있는 말들을 전부 다 누르고 20%의 진실로만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면이 나왔군요. 자, 4차 국토종합계획 4대 슬로건, 3차 산업의 부흥, 정보화 시대. 이건 제가 그냥 적은 말입니다. 4차 국토종합계획에 적혀 있었던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현재로부터 과거 20년을 보았을 때 우리가
1차 산업혁명, 2차 산업, 그리고 3차 산업이 굉장히 부흥하던 때예요. 그리고 무수히 많은 정보의 홍수 속에서 우리는 또 정보화 시대를 살고 있는데 이게 딱 4차 종합계획의 그 시기 안에서까지이고 완전히 또 다르게 정보화 시대를 넘어서 전혀 다른 세상으로 아주 빠른 속도로 변화할 것이라는 겁니다. 어쨌든 4차 국토종합계획 때 4대 슬로건은 서해안 신산업벨트, 동해안 에너지 관광벨트, 그리고 이 북한 방향 쪽으로는 남북 교류 접경벨트, 그리고 우리 남해안 쪽은 남해안 썬벨트, 이렇게 4대 슬로건을 내세워 놨습니다. 이거는 수많은 방대한 페이지 중에서 딱 한 페이지를 가지고 온 거고, 그 다음 페이지 정도의 페이지에서 하나의 표만 가지고 온 것입니다. 우린 이걸 가지고 한번 놀아볼게요. 자, 우리가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죠? 물론 중요한 건 사람마다 틀립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스킬마다 틀립니다. 그렇죠? 좁게 보면 내가 인테리어 업을 하는데 인테리어를 굉장히 싸게 해서 최대한 비용을 절감해서 내부 리모델링을 하고 되판다. 그래서 1,000만원대기 2,000만원대기의 수익을 남겼다. 나는 그래서 단독주택을 싸게 낙찰받아서 이런 투자만 한다. 이렇게만 알고도 투자를 할 수 있어요. 아주 미시적인 거고 나의 어떤 능력을 달란트라고 표현을 할까요? 그런 걸 활용해서 이제 투자를 하는 투자도 있지만 우리는 조금 더 좀 원론적인 대화로 한번 가볼게요. 자, 화면을 보세요. 20년 전에 나온 계획이죠. 국가 최상의 계획이죠. 어떻게 개발하고 어떻게 이용하고 어떻게 보존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입니다. 이제 볼게요. 저라면요, 이제 인구 얘기부터 먼저 얘기하겠습니다. 아주 큰 단위 인구 중에서도 고정 인구와 유동 인구 두 가지만 놓고서 이 네 가지 중에서 여러분들은 어디에 투자를 할 것입니까? 만약에 한 20년 뒤에, 예를 들어서 20년 뒤에 여러분들이 이 네 곳 중에서 한 군데만 투자해서 여러분이 수익을 봐야 된다. 아주 단순하다. 인구만 가지고 계산해봐라.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어디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서해안입니까? 동해안입니까? 아니면 남북 교류 접경벨트입니까? 남해안입니까? 인구는요, 첫 번째로 고정인구와 유동인구로 나눌 수 있겠네요. 자, 고정인구는 무엇이고 유동인구는 무엇인가? 먼저 개념을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부동산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으로 거시적 관점에서 봤을 때 어떤 걸 투자하는 게, 그러니까 인구랑 고정인구에 투자하는 게 맞을까? 유동인구에 투자하는 게 맞을까? 너무나 따져야 될 조건의 조건의 개수들이 너무 적은데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 저라면 기본적으로 고정인구를 선택합니다. 왜냐하면 유동인구라는 것은요, 움직인다. 인구가 움직인대요. 인구가 고정되어서, 예를 들어서 한 아파트에 전입을 하고 들어와서 생계를 유지하고 살고 있으면 고정인구예요. 그런데 그런 것 없이 내가 만약에 강원도의 설악산 어떨까요? 강원도의 설악산에 서울에서 놀러 가요. 오는 길에 어디죠? 춘천에 들려서 닭갈비를 먹고 옵니다. 근데 왜 돌아옵니까? 나는 내가 살아야 될, 내가 잠자야 될 집이 있기 때문에 관광을 하고 돌아옵니다. 이런 게 유동인구입니다. 그런데 거시적 관점에서 보면 유동인구 자체가 그 지역의 땅값을 올려줄까요? 아니면 고정인구가 땅값을 올려줄까요? 신도시가 생겨요. 그럼 고정인구가 유입이 되네요. 산업단지가 들어와요. 일을 해야 되죠. 인력들이 들어옵니다. 고정인구가 들어오네요. 관공서가 생겼어요. 그럼 관공서 주변에 또 뭐가 생겨야 돼요? 사람들이 살아야 될 마을이 생겨야 되고 여러 가지들이 또 생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관공서만 똑같이 있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큰 관공서가 들어올수록 그것도 고정인구가 들어오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단기 고정인구로서 대학교가 있겠죠. 4년제, 2년제 이렇게 있겠죠. 그러면은 주변에 다가구 주택들이 생깁니다. 이 학생들이 먹고 자고 해야 할 공간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단기 고정인구라 그럽니다. 이렇게 고정인구가 유입되는 곳이 땅값이 전체적으로 거시적으로 보았을 때 많이 올라갑니다. 자, 그럼 이 화면만 두고서 한번 볼까요? 동해안 한번 봐볼까요? 동해안은 초광역 개발권으로 에너지 관광벨트로 20년 동안 개발을 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개발 방향은요, 에너지 산업벨트 구축입니다. 근데 에너지라는 것은요, 지금 이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4차 국도 이 종합계획은 20년 플랜으로서 7, 80%가 그대로 실현되었다고 말씀드렸죠. 그것을 염두에 두고 한번 보십시오. 동해안 같은 경우 에너지 관광벨트 같은 경우에는 발전소를 우리가 한번 떠올려 보는 겁니다. 발전소요. 발전소가 만들어지고 나서 그 발전소의 운영을 위해서 굉장히 많은 고정인구가 필요한가요? 아니에요. 최소한의 인원으로 그 발전소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고정인구를 유입시키도록 야기하진 않는다. 그래서 조금 순위에서 밀어봅니다. 일단 거시적으로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남해안 한번 봐볼까요? 초강력개발권에서 썬벨트라고 적어놨죠. 세계적인 해양 관광 휴양지대를 조성한다 그럽니다. 세계적인 해양 관광 휴양지대를 조성한다 그럽니다. 뭐 부산도 떠오르고 거제도도 떠오르고 뭐 그러는데 이 관광이라는 단어는 뭐죠? 고정인구의 느낌입니까? 유동인구의 느낌입니까? 유동인구의 느낌이죠. 그러니까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시간상 조금 빠르게 가는 점이 있더라도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은 다시 리플레이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디를 봐야 되죠? 자, 남북교류 접경벨트, 이제 북한 쪽이죠. 남북간 교류 협력단지를 조성한다 그럽니다. 아, 예, 그렇군요. 비무장지대 생태자원을 보전이란 말이 들어갔네요. 보전은 뭐죠? 보전한다는 뜻입니다. 개발한다는 뜻과 굉장히 대조되지요. 그래서 보전이란 말만 들어도 땅값이 그렇게 많이 올라갈까? 녹색 관광을 육성하겠다고 하는 거구나. 일단 기본적으로 또 순위에서 제외합니다. 어디에 고정인구가 많이 들어오고 그로 인해서 개발이 일어날 것인가? 네, 맞습니다. 두 번째 칸에 제가 뛰어넘었었죠. 네, 서해안 초강력개발권 신산업벨트입니다. 국제 비즈니스 거점 어디 떠올려야 되죠? 예, 송도 신도시 떠올리셔야죠. 환황의 협력 체계를 조성한다 그럽니다. 어디 떠올리면 대표적으로 어디가 좋을까? 대표적으로 평택항 물류 떠올려 보시면 되겠죠. 다 고정인구 유입이죠. 그쵸? 송도 신도시 평택항 물류 초인류 첨단 산업벨트 구축 이거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얘기할 수 있겠지만 고정인구 유입입니다. 그 다음에 글로벌 해양 생태 문화 관광벨트를 조성한다 그럽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영종도 이런 이제 뭐 강화도 이런 곳을 이제 좀 떠올리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놓고 봤을 때 고정인구가 가장 많이 유입되는 곳이 어디입니까? 제가 봤을 때 서해입니다. 아니나 다를게 20년 동안에 이 네 가지의 권역으로 묶어서 어디가 가장 땅값이 많이 올랐느냐 그러면 아니나 다를까 서해안이 분명합니다. 물론 관광이라는 것이 거시적으로 봤을 때 그냥 고정인구를 선택했다 뿐이지 관광 유동인구 같은 경우에도 이 나라의 어떤 정책에 따라서 어마어마한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투자 포인트로도 될 수 있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고 그 점에서 오해가 없기를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4차 국토종합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리고 이 과정을 보게 되면 우리는 이제 3차 산업의 어떤 부흥의 시대를 굉장히 많이 개발이 되었었죠. 그리고 2005년도가 아마 최고의 이제 꼭지점이 아니었나 이렇게 이제 저는 이제 보고 있고 여러분들의 경험을 생각으로 비교해 보아도 아마 비슷하게 일치할 것입니다. 네, 다음 페이지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5차 국토종합계획이 나왔습니다. 대화가 조금 달라졌습니다. 앞으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우리의 20년은 변화할 것이고 그리고 그 변화는 그 흐름과 그 모멘텀에서 부동산을 보는 시야도 우리는 완전히 틀려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변하면 부동산을 활용하는 방법도 바뀌고 그 가치도 변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세상은요 10년마다 계속적으로 뒤집어졌습니다. 하나의 큰 아이템으로요. 하나의 큰 산업으로요. 과거에 뭐 자동차 얘기해 볼까요? 네? 과거에 자동차 이전에는 열차, 기차였죠. 기차를 끌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한 번에 많은 사람들이 탑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대중교통처럼 이동시킵니다. 굉장히 대박이었죠. 이 열차에 대한 개발은 정말 대박이었어요. 그런데 이 헨리 포드가 자동차라는 것을 원래 기계 좋아하던 사람이지 않았습니까? 이게
거기까지 지나가고 이 기계를 좋아하시던 분이었는데 어쨌든 자동차를 갖고 튀어나온 거예요. 예, 헨리 포드 티카 포드. 그리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자동차를 개발했다. 그런데 수많은 이제 잡지나 이제 언론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헨리 포드는 쪼다다. 저거는 아니 기차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태우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이동시킬 수 있고 굉장히 돈이 조금 든다. 사람들이 이동하는 데 있어서. 그런데 이 자동차가 헨리 포드가 왜 쪼다냐면 진짜 쪼단 게 자동차라는 걸 개발해서 나왔는데 일단 바퀴가 4개다. 그리고 4명이 탈 수 있단다. 기차는 이렇게 많이 타는데 자동차가 4명밖에 못 탄다. 그리고 기름을 넣어야 된다. 그리고 자유자재로 갈 수 있다고 하지만 이 경제적 부담도 장난이 아니고 이게 현실적으로 정말 말이 안 된다. 그래서 헨리 포드가 자동차를 들고 벌 서는 사진들이 막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벌을 서는 거예요. 헨리 포드가.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조롱을 했죠. 과거에 기차가 이 현재 10년에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고 우리는 거기에 적응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이상의 시장을 바라보는 눈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쪼다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헨리 포드가 얘기합니다. 대량 생산하면 대화가 틀려집니다. 가격은 내려갑니다. 그렇게 비싸지 않습니다. 자동차도 싸집니다. 자, 이걸 보고서 어떤 큰 기업의 깡패 같은 사람이 딱 나타나더니 포드 말이 맞아. 나는 포드 말이 맞는 것 같아. 근데 나 자동차는 못 만드는데 어떡하지? 돈은 있는데 지금으로 따지면 대기업의 한 막내 아들, 망나니 같은 좀 그런 분위기의 아들 록펠러입니다. 록펠러가 그럼 내가 이 시장에 어떻게 올라타야 되지? 생각해보니까 자동차가 물을 넣어서 가나? 아니야, 기름을 넣어서 가지. 기름 시장을 내가 먼저 석점하고 있으면 되겠구나. 그래서 록펠러가 전 세계의 석유 시장을 독과점하기 시작합니다. 어마어마한 부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헨리 포드의 자동차는 대량 생산제가 들어갔고 그러다 보니까 헨리 포드 하나만 겨냥한 이제 독과점을 풀라는 이제 공정거래법이 그때 등장하는 겁니다. 세상은 갑자기 바뀌는데 록펠러 같은 무식한 사람은 알아봤어요. 이것 보니까요. 10년 단위로 계속 바뀌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뭐 라디오, 그 다음에 주파수를 활용한 무전기를 이제 전쟁에 많이 사용했죠. 무전기 시장 뒤집었죠. 전화기 세상 뒤집었죠. 처음에 전화기 나왔을 때 정말 부자들만 쓰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람들이 뒤집었죠. 매 10년 단위로 계속 바뀌어왔는데 지금 이 시점이 바뀌는 시점이고 어떻게 바뀌는지를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우리가 과거에 산업사회를 지나서 또 정보화 시대를 지나서 지금부터는 AI, 인공지능을 통한 바이오 시대로 엄청난 속도로 세상은 변화할 것입니다. 지금부터요. 자, 어떻게 변화하느냐? AI가 뭐라고요? 인공지능이에요. 우리한테도 지능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미국과 같은 경우에는 우리의 지능은 단백질을 영양소로 하여 우리 뇌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학습하고 뇌가 계속 운영이 되려면 단백질이라는 영양소가 계속적으로 돼야 돼요. 하지만 이 공급들이 나이가 먹으면서 점점점 부족해지면서 뇌가 점점점 늙어가고 같이 다른 이제 부분도 다 늙어가는 거겠죠. 자, 그런데 이 미국의 이제 연구소에서는 이 웹의 개념으로 사람이 하나의 단백질과 같은 이제 체계를 만들어서 이 인공지능에다 투입을 하는 것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공지능이 스스로 학습합니다. 사람처럼. 그 지능이 IQ로 따지면 1000, 막 2000까지 가게 되면 여러분들 지금까지는 뭘로 살았습니까? 사람의 지능, 지식 그런 것들이 나의 경쟁력이었고 정보가 그 안에서 정말 정확한 나의 정보가 나의 경쟁력이었습니다. 특히 지식산업은 그렇죠. 하지만 이제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AI, 인공지능. 생각을 해볼게요. 이렇게 생각을 해볼까요? 예를 들어서 엘리베이터가 있습니다. 이게 AI, 인공지능 엘리베이터입니다. IQ 1000으로 가정을 합니다. 거기에 IQ 97이든 뭐 100 몇이든 IQ 200이든 180이든 그 엘리베이터에 다 탑니다. 그 엘리베이터가 갑니다. 그럼 그렇게 되면
IQ 100이나 200이나 97이나 똑같아집니다. 지능적으로. 왜? IQ 200이라는 엘리베이터에 IQ 1000이라는 엘리베이터에 타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가 지능으로 무언가를 경쟁력을 발휘하는 시대는 완전히 끝난다. 자, 그러면 무엇이냐? 자, 사람 지능을 AI가 지금부터 맡아서 이제 엄청나게 세상을 뒤집어 버리면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건 뭐냐? 그럼 지능을 빼고 보자. 야, 지능 너가 해. AI 너가 지능해. 그리고 그럼 우리는 뭐가 있냐?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게 뭐죠? 생명. 먹고 싸고 하잖아요. 생명. 그리고 생식하잖아요. 그쵸? 로봇이 무슨 생식을 합니까? 못하죠? 그리고 감정. 아름다운 바다를 봅니다. 그리고 그 파도에 부딪히는 바위에 채석하는 소리까지 보면서 그 태양 아래서 하나의 영감을 느끼고 사진을 찍고 나의 영감을 그림으로 이제 표현해서 우리가 그것을 국립현대미술관에 가서 예를 들어서 그림을 본다. 이런 어떤 영적인 영역, 감정 이런 것들 로봇한테 없잖아요. 우리는 이제부터 그게 중요해지는 세상으로 갑니다. 정말요? 진짜요? 5차 국토종합계획 20년 플랜이 이미 그렇게 만들어져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 곧 11월 달에 나온 수도권 정비계획 같은 경우에도 수도권 정비계획은 일단 나오면 90% 이상 그냥 그대로 실현합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강의를 많이 해왔고 이제 전국 투어 토크 콘서트를 통해서도 계속적으로 알려왔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AI가 세상을 변화시킨다. 그러면 이제 수도권 정비 계획은 90% 이상 그대로 실현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 전제 하에 11월 달에 나올 포커스는 역시나 숲이에요. 우리는요, 바이오필리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생명과 자연을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으로 점점점 변화될 것입니다. 세상은 그렇게 움직일 것이고요. AI 기술을 활용해서 우리의 어떤 자연적 환경에 훼손된 것들을 굉장히 빠른 속도로 치유해 나갈 것이고, 그리고 우리 인간의 삶의 질, 생명, 자연, 우리들만 로봇한테는 없는 그 가치들, 우리한테만 있는 그것을 충족시키기 위한 세상으로 계속 변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 정도면 제가 충분한 설명이 일단 앞서서 됐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떻게 바뀔 것이냐면 지금 여기 있는 종이 있죠, 이거 종이. 이 종이, 볼펜 있나? 이 볼펜 같은 경우도 이제 쓸 일이 별로 없습니다. 쓸 일이 없고 우리가 책가방을 메고 가더라도 종이에다가 펜을 들고 유필로 공부하는 것 이제는 찾아볼 수 없게 될 것입니다. 모든 것들이 자연을 보호하고 이제 인공지능 AI와 또 IT와 뭐 여러 가지 이제 최첨단 기술들을 활용해서 많은 것들이 바뀔 텐데 이쪽에서 이제 자세히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떨리셔야 돼요. 세상이 완전히 바뀌고 여러분들은 새로운 패러다임에 들어와야 되고 그러한 투자들을 성공적으로 하고 있는 모습들을 지금부터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 보십시오. 5차 국토종합계획은요, 2020년부터 2040년까지의 20년 플랜으로 국토종합계획이 만들어지고 AI를 통한 바이오, 생명의 시대로 간다라는 것을 제가 이렇게 준비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바뀌냐? 앞으로 대한민국은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가가 굉장히 많은 발전을 했고, 그렇지만, 그냥 그렇게 이렇게 돈이 많지 않아요. 돈에 대한 이제 앞으로 이렇게 산업들이 어떻게 발전해 나가야 될지에 대한 고민들이 진지하게 필요한 상황에서 우리 대한민국은요 5차 국토종합계획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저만의 어떤 주관이 아니고 대한민국은 일단 삼면이 바다입니다. 물론 그 결국은 또 제 생각이네요. 삼면이 바다고 서해안이 있고 동해안이 있고 남해안이 있고 그렇죠. 이 삼면이 바다 있고 이 동해 서해 남해마다 바다의 특징들이 틀립니다. 그리고 이 대한민국의 땅은요, 이 대한민국 땅에서 여기까지 생각을 하셔야 돼요. 중국도 바로 옆에 중국도 갈 수 있고, 그리고 일본도 갈 수 있고, 더 나아가서는 나중에 뭐 러시아까지 이제 볼 수 있는데, 이 국제적으로도 굉장히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뭐
여기서 이제 뭐 태국처럼 막 파라다이스처럼 빛나는 정말 신혼여행 가고 싶은 그런 바다 정도까지의 어떤 그 느낌은 대한민국이 아니지만 갯벌 보세요. 갯벌. 지금 유네스코 세계 자연유산으로 곧 구부등산에 넘어서 등록됩니다. 이 갯벌이라는 게요, 정말 우리 한국처럼 이런 갯벌이 없습니다. 다른 나라에는. 네? 그리고 앞으로 이제 교통 조건을 어떻게 바꾸느냐? 인구는 감소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과거 4차 국토종합계획처럼 신도시를 계속적으로 만들고 개발해서 우리가 또 잘 살자! 이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고 기존에 있는 신도시 그리고 조금 이제 낙후된 구도심들을 리모델링해서 좀 이렇게 살려서 분산된 인구들을 각 지역마다 집약시키는 거예요. 꽉. 한 곳으로 몰아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몰아놓고 거기에 최첨단 생활 인프라를 집어넣고 최첨단 인공지능에 이제 다 인공지능들이 연관되어 있겠죠. 이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굉장히 최첨단으로 편리한 이 생활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 전제하에 이제 딱 공간이 집약된 이 한 지역의 이 도시 안에서 가장 교통 조건이 유리하고 훌륭한 관광지와 교통을 연결시킵니다. 그리고 그 관광지를 개발시킵니다. 이렇게 해나가서 우리 외국인들이 왔을 때 지금은 뭐 인천국제공항 내려서 서울 정도만 들렸다가 한 일주일, 열흘 정도 있다가 집에 갑니다. 자기 나라로. 그런데 이제 인천국제공항에 내리면 전국에 어디든지 2시간 만에 그냥 다 돌아다닐 수 있는 교통 조건을 이제 도로교통으로든 항공으로든 아니면 이제 뭐 해양으로든 이 모든 것들이 지금 만들어지는 체계의 패러다임이 5차 국토종합계획에 들어 있습니다. 아, 그러네요. 전 세계 우리가 이제 한류 열풍이지 않습니까? 전 세계의 이제 외국인들이 대한민국에 와서 최첨단 기술들을 누리고 혜택들을 누리면서 서해안 바다든 또 동해안 바다든 남해안 바다든 이 관광지들을 단시간 안에 아주 편리하게 뭐 이제 뉴스도 보니까 뭐 드론 타고도 다닐 수도 있겠죠. 이 아주 편리하게 여행을 하게 되고 이제 한류의 수많은 이제 뭐 가수들 음악하는 이제 아티스트들이 와서 또 음악을 하면서 문화 예술 그리고 숲, 자연, 관광 이 모든 것들이 굉장히 아름답게 어우러져서 AI 바이오 시대에 맞는 세상으로 아주 빠르게 변할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께 선포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될까요? 화면을 한번 볼까요? 5차 국토종합계획의 화면 이미지 2개를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요. 이 설명을 드리기 전에 한 가지는 얘기하고 갈게요. 그럼 농지는 어떻게 되느냐? 자, 이 공간에 집약한 도시와 그리고 관광을 엮었고 이 외국인들이 그리고 막 편안하게 여행을 막 다닐 수 있는 구조들이 다 만들어 놓습니다. 그 AI와 뭐 IT 기술들 모든 것이 다 들어가게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포커스는 무엇인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생명의 시대에서 인간의 삶의 질, 그러니까 숲이 중요하게 나오는 거죠. 이 전제의 농지는 이제 어떻게 되느냐? 자, 베이비붐 세대의 분들이 이제 조금 지나면 이제 상속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굉장히 많은 자녀들을 출산을 하신 때이지 않습니까? 그 세대들을 보고 이제 우리가 베이비부머 이제 세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다음에 인구들이 지속적으로 굉장히 빠르게 감소되었단 말이에요. 원래 세상이 발전할수록 인구는 감소합니다. 그리고 낙후되고 가난할수록 이 출산량이 많아지는 게 이제 기본적인 뭐 역사의 하나의 공통된 흐름인데 뭐 그 정도로 그냥 표현을 할게요. 그런데 인구가 감소했기 때문에 이 농지들이 우르르 상속이 되는데 이 자식들은 이제 도심 속에서 이제 자기 어떤 이제 일을 하지 내려가서 땅 받았다고 올라가서 농사 짓지 않는다고요. 땅 받았다고 내려가서 농사 짓지 않는다고요. 지방으로 와갖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농지 매물들이 우르르 많이 나오겠죠. 이 농지 값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이냐면 이 AI를 활용해서 이 떨어진 땅들을
이 농업 관련된 이제 법인들이 우르르 매수를 하게 될 것이고 AI 기술을 활용해서 대량 생산 체제, 더 환경을 생각한 더 안전한 먹거리들을 만들게 될 것이고 이것들이 오히려 저희는 더 큰 쌀 수출을 하는 정말 프리미엄 쌀을 수출하는 이제 나라가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농지 조심해야 되고 앞으로 특히 임야 숲 굉장히 큰 기회이지만 또 반대로는 큰 리스크로 돌아옵니다. 농지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농지 같은 경우에는 이 집약된 공간이 집약된 도시 위주의 어떤 생활체험 영농 계획의 어떤 이 땅들 어떤 테마가 있는 농지 땅들을 제외하고서는 이제 완전 영농 목적의 땅들로 이제 남게 될 것이다. 이런 어떤 그림들을 여러분들이 꼭 그려보시기 바라고요. 국토종합계획을 들어갑니다. 한 지역에 공간이 중구난방으로 다 퍼져 있습니다. 그런데 공간을 집약하겠다고 합니다. 한 곳으로 다 모아놓겠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교통축, 생활문화축, 녹지자연공간, 원도심 뭐 이렇게 있겠죠. 그래서 이 주변에 이렇게 살짝 붙어있는 농지들을 제외한 다른 농지들은 우리가 이제 다른 목적으로 앞으로 AI 시대에 맞춰서 나아가는 다른 목적의 토지로도 꼭 농업법인이 아니더라도 이용되게 이제 되어 있더라고요. 국토종합계획을 보니까. 한 곳으로 공간을 완전 집약시킵니다. 그리고 관광지는 어떻게 되느냐? 현재 외국인 관광객들이 서울에 집중되어 있고 지방 방문이 미약하대요. 그래서 체류 기간이 짧대요. 뭐 특별히 할 게 없는 거죠. 우리 땅이 정말 영토가 국지적으로 굉장히 좋은 국지란 말이에요. 그런데 결국은 이 짧은 체류 기간 이거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한번 넘어와서 볼게요. 대표 관광도시 육성. 관광 전반의 입체적 지원을 통한 관광 거점 도시로 지휘적으로 도약하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말은 여기 화면을 한번 바로 오겠습니다. 그 말은 그냥 간단하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공간을 집약시켜 놓은 도시에서 관광지로 연결을 하고 한 방에 연결되어서 외국인들이 관광지와 그 지역에 가까운 최첨단 이제 또 도시들과 이제 연결을 바로 쉽게 교통망을 연결시키고 이 관광지는 또 관광지로서의 어떤 관광 거점 도시를 만들어서 세계적인 목적지 글로벌 관광지로 만들어 가겠다 이런 것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한 말은 그대로 제가 증명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넘어갑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옥션은 어떤 투자를 하고 있는가? 첫 번째는 인천시에 대한 이제 투자 후보지였습니다. 바로 이것을 우리 옥션에 국토종합클럽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국토종합클럽이 있어서 우리 옥션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그 국토종합클럽 이제 입장 신청을 하시게 되면은 그 승인된 우리 회원들에 한해서 뭐 승인 조건은 그렇게 뭐 어렵지 않습니다. 뭐 조금 악의적인 목적을 가지고 정보들만 캐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꽤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선별하기 위한 이제 신청 과정이고 신청을 하시게 되면 국토종합클럽에 들어오신 분들은 우리 옥션이 어떠한 투자를 하는지 그리고 전부 다 보실 수 있고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옥션은 역사가 많이 되었고 인지도가 있는 회사입니다. 예, 특히 경매 특수권리 심화적으로도 인지도가 많이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우리 옥션 회사 홈페이지의 컨텐츠들을 활용하면 아마 굉장히 여러분들 투자에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만큼 제가 많은 노력을 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자, 화면 보겠습니다. 저희가 인천을 투자하려다가 결정적으로는 투자를 안 한 이유는 있지만 이제 그 취지에 맞춰서 어떤 투자를 해 나가고 있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토종합계획에서 인천광역시 편을 보게 되면요. 모두가 함께하는 활기찬 공동체 도시 꼭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세계가 찾아오는 글로벌 일자리 도시. 세계가 찾아오는 글로벌 일자리 도시. 벌써 느낌이 오죠? 글로벌. 세계가 찾아오는. 인천은 뭐가 있습니까? 인천국제공항이 있죠. 느낌 오셔야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세계적 경쟁력 갖춘 쾌적한 관광도시. 이번에 고정인구보단 이 유동인구의 메리트에 더 우리 옥션이 매달렸던 거죠. 이거 불과 지금 한
두 달 전에 투자를 하려고 했었던 물건입니다. 이 물건 다음에 용인 직접 진짜로 투자한 물건을 보여드릴 겁니다. 쾌적한 관광도시, 그리고 자연이 살아있는 건강한 녹색 해양도시. 벌써 느낌이 오십니까? 인천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 해양, 바다, 서해 바다를 활용해서 외국인 관광객들을 꽉 잡겠다라는, 세계 최고의 관광도시가 되겠다라는 그런 어떤 슬로건들이 있고, 현실적으로 지금 이미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에 들어가 있죠. 인천광역시는요, 강화군이 여기 있고요. 중구, 서구, 연수구. 이곳이 킥포인트입니다. 인천광역시에서요. 그래서 서구에는 뭐가 있냐면 청라국제도시, 청라신도시가 있고요. 이 연수구에는 송도신도시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중구가 있고 여기 중구 두 군데가 있죠. 이 중구는 이제 뭐 인천의 월미도 많이 들어보셨죠? 이런 월미도가 있는 중구고, 이 넘어와서 이 중구가 영종도입니다. 영종도. 영종도라는 섬이고, 이 영종도라는 섬이 중구로 편입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영종도에 투자를 하려고 했단 말이죠. 기본적으로 소개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를 보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대한민국 서해안에 위치한 광역시. 좋고요. 중구 영종도 가르치고 영종도라고 적어놨죠. 인천국제공항과 중구에 인천국제공항과 영종국제 하늘도시가 있습니다. 국제 하늘도시 신도시요. 그리고 그리고 을왕리, 월미도, 인천항, 용유, 무의도 들어보셨죠? 세계 최고의 유락도시로 만든다는 무의도라는 섬 이렇게 적혀 있고요. 이제 국토종합계획에 적혀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영종국제 하늘도시가 있고요. 항공정비단지와 항공인력기관 설립, 첨단물류단지 등 복합단지 조성. 물류단지 조성. 지금 그래서 이미 인천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물류가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 영종도 쪽에 이미 물류산업이 벌려놓았죠. 그리고 국제해양관광단지, 다 이게 지금 어디에 들어온다고요? 영종도에 지금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을왕리, 월미도, 인천항만 빼고요. 이거 빼고 좀 설명이 어렵네요. 그냥 지나가면서 읽고 넘어가도 될 것 같습니다. 자세히 설명은 다음 페이지에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화군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이곳입니다. 강화도는요, 역사와 문화의 관광 거점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 서구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렸다시피 청라국제도시, 로봇, R&D 산업, 연구단지 로봇 테마파크, 첨단 부품, R&D, 생산단지 조성. 뭐 읽고 넘어가도 될 것 같습니다. 송도 국제도시요, 바이오 산업이요, 연구시설 집적 융화기술형, 산업혁신, 클러스터 기반 마련이라고 적혀 있네요. 단어가 굉장히 많이 어렵죠? 이 페이지를 넘어가면서 제가 조금 더 설명을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큰 그림으로는요, 이제 외국인들이 인천국제공항에 내려서요, 이쪽에 있는 이제 해수욕장들과 해수욕장 안에 있는 세계 최고의 해양 레저 스포츠, 그리고 이제 위락, 이런 시설들을 충분히 즐기고 나서 이제 여기 다리를 놓을 겁니다. 다리를 놓아서 강화도까지 놀러 가서 우리 인천에, 대한민국의 이제 역사 문화의 관광을 또 충분히 누리고, 그 다음에 청라국제신도시로 왔다가 서울로 가거나, 아니면 영종도에서 놀다가 청라 들렸다가 연수구 구경했다 가거나, 아니면 영종도에서 놀다가 연수구 송도국제신도시 왔다가 서울로 넘어가거나, 서울까지 순식간입니다. 전부 다. 그리고 서울 도지철도까지 지금 만들고 있죠. 자, 그래서 그림을 보면은 인천국제공항을 내려서 첫 번째 메카가 이 공항 주변으로 전부 다 생겨버립니다. 그래서 인천에 투자를 하려고 했지요. 얼른 얘기를 하고 넘어갈게요. 그러다 보니까 중구에 있는 영종국제신도시는 2000년도부터 지금 2018년도까지 지속적으로 인구가 증가하였고요. 송도국제신도시는 2010년도부터 해서 인구가 지속적으로 이렇게 증가하였고요. 청라국제신도시 서구에 있는 마찬가지입니다. 인구가 증가하였고, 그 전에 구도심, 원도심 같은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전출이 일어나는 현상을 보게 되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판단을 했느냐, 2000년도에서 2018년도까지 원도심에서 신도심으로의 인구 유입이 계속되었으며, 2020년부터 신도심은 외국인 관광 인구 중심으로 유동 인구가 더욱 증가할 전망이다. 원도심은 개발이 아닌 재생, 개발된 송도 신도시와 그리고 청라
신도시 또한 응용 활용해서 이 영종도 중구 개발에 주력을 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영종도는 지금 이거 싹 엄청나게 벌려놨어요. 그리고 이거를 안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당연히 갑니다. 그래서 인천시 같은 경우에가 지금 바로 보세요. 이번에 예산 4조 4천억을 확보했어요. 4조 4천억을 인천시가 확보하였고 아마 매년 이렇게 확보해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변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인천광역시는 중구에서 강화도까지 대교로 연결되어 있으며 영종도 떠올리세요. 영종도 중구라는 말이 여기서 그냥. 인천광역시는 영종도에서 중구에서 강화도까지 대교로 연결되며 또 영종도에서 청라로, 영종도에서 송도로, 그리고 청라 송도에서 서울로 접근 교통 개선이 확보되고 있다는 것이고 지금 이미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천 중구와 영종도라 그냥 말하겠습니다. 인천 중구와 강화도가 관광연합 세계적인 관광 명소로 발빠르게 변해 나갈 것으로 계획한다. 라고 보시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강의할 게 많기 때문에. 그래서요, 여기가 청라고요. 이 신도라는 섬을 넘어서 여기 위에 강화도가 있고요. 큰 강화도가 있고 여기에 이제 송도 신도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청라에서 쭉 넘어와서 이 영종도를 누리고 이 송도에서 또 인천대교를 통해서 넘어와서 이 영종도를 누리고요. 여기 이제 영종국제도시 경제자유구역 개발을 이제 하고 있고 공항 신도시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인천국제공항이 있죠. 그리고 여기가 바로 그 조연아 땅콩 대한항공 이제 왕산 해수욕장에 마리나가 있고요. 여기 을왕리 해수욕장이 있고요. 제가 투자하려고 했던 용유해변이 여기 로타리에 있는 용유해변이 여기에 있고요. 곧 나옵니다. 그 다음에 영종도 마시안 해변이 여기 있고 바로 넘어와서 세계 최고의 위락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지금 평당 땅값이 아무리 싼 것도 뭐 500만 원 하고 있는 살려고 해서 지금 사지도 못합니다. 사기꾼들이 좀 많아요. 지금 당하시니까 조심하세요. 이 무의도 같은 경우에는 세계 최고의 위락도시로 해서 벌써 SK하이닉스가 들어와서 선점하고 있지요. 그리고 이 무의도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대교 작년 4월에 이 대교 다리가 완성됨으로써 더 이상 배 타고 가지 않습니다. 그냥 차로 이동이 가능해졌습니다.